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매일 보는 색깔들이 단순한 색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걸 아셨나요? 이발소의 빨간 간판, 맥도날드의 노란 로고, 심지어 국기의 색까지. 이 모든 색깔 뒤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오늘은 컬러에 물들다라는 책을 통해 색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 행동, 심지어 역사를 움직이는지 파헤쳐 볼게요. 자, 지금부터 색의 비밀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본문 1색의 시작과 팬톤의 마법. 여러분, 올해의 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매년 12월,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숨죽여 기다리는 순간. 바로 팬톤이 다음 해의 트렌드색을 발표하는 날이에요. 팬톤은 색채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이들이 만든 PMS, 즉 팬톤 매칭 시스템은 색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표준 체계로 그래픽 디자인부터 패션, 자동차, 인테리어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준이 되죠. 예를 들어 2021년엔 차분한 그레이와 밝은 옐로우가 선정됐어요. 이 색들은 단순히 예쁜 조합이 아니에요. 그 해의 사회적 분위기, 사람들의 감정을 반영하죠. 팬톤의 색은 우리가 옷을 고르거나 집을 꾸밀 때까지 영향을 미쳐요. 색은 단순히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기분과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강렬한 빨간색은 열정을, 부드러운 파란색은 안정감을 주죠. 여러분은 어떤 색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팬톤이 색을 선정하는 과정은 단순히 예쁜 색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사회, 경제, 문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심리학까지 동원해요. 이렇게 선정된 색은 전 세계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의 삶에 스며들죠. 색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라는 점,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본문 이 이발소 간판에 숨겨진 역사. 자, 이제 일상 속 색으로 넘어가 볼게요.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이발소의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회전 간판. 이 간판, 그냥 예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중세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품고 있죠. 중세 시절, 이발사는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외과 수술, 특히 사열이라고 불리는 피를 뽑는 치료를 담당했죠. 그때 환자가 혈관을 잘 찾도록 잡고 있던 막대기가 오늘날 간판의 기둥이에요. 그리고 빨간색과 하얀색 줄무늬는 붕대를 상징해요. 하얀색은 깨끗한 붕대, 빨간색은 피로 물든 붕대를 나타내죠. 수술 후 이발사는 붕대를 빨아서 기둥에 걸어 말렸는데 바람에 붕대가 꼬이면서 나선형 패턴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삼색 간판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간판 맨 위에 노쇠공.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건 피를 담았던 노쇠 양동이를 상징해요. 이렇게 일상 속 익숙한 간판 하나에도 이런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에 이발소 간판을 보면 중세의 이발사들이 떠오를 거예요. 본문 3보라색의 생명 보호와 상징성. 이제 색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케냐의 한 마을에서 매가 닭장을 습격해 닭들을 잡아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농부들은 고민 끝에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죠. 바로 닭을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놀랍게도 매는 보라색 닭을 보면 사냥하지 않았어요. 왜냐? 매는 보라색을 사람들이 기르는 예쁜 반려동물로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이 색은 매의 사냥 본능을 억제하고 닭을 안전하게 지켜줬죠. 색이 단순히 아름다운 게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보라색은 역사적으로도 특별한 색이었어요. 세계 254개국 국기 중 보라색을 사용하는 나라는 단 2곳, 도미니카와 니카라과뿐이에요. 왜냐? 과거 보라색 염료는 매우 귀하고 복잡한 공정을 거쳐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은 왕실 외엔 보라색 옷을 입지 못하도록 금지했을 정도죠. 보라색은 권력과 특권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가의 국기에 사용하기엔 부담스러운 색이었죠. 이렇게 보라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본문 4 케첩 머스터드 이론과 소비 심리. 여러분, 배고프실 때 맥도날드나 버거킹 간판이 유난히 눈에 띄었던 적 있으신가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케첩 머스터드 이론 때문이죠.
패스트푸드점은 왜 빨간색과 노란색을 주로 사용할까요? 빨간색과 노란색은 따뜻한 원색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흥분을 유도해요. 빨간색은 활력과 열정을, 노란색은 긍정과 에너지를 주죠. 이 색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빠르게 달구고 매장 회전율을 높여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은 느긋하게 쉬기보다는 빠르게 주문하고 나가도록 유도하죠. 반면 파란색은 차분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패스트푸드점에선 거의 안 써요. 예를 들어 맥도날드의 노란 아치, 버거킹의 빨간 로고, 웬디스의 밝은색 메뉴판. 이 모든 게 치밀한 심리 전략이에요. 다음에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색이 어떻게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색의 심리적 효과는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요. 컨테이너의 색을 아시나요? 밝은 파란색, 녹색, 빨간색 컨테이너는 눈에 잘 띄어 대형 해운사에서 선호해요. 반면 흰색이나 노란색은 햇빛을 반사해 화물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죠.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능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선택이에요. 본문 5국기와 화폐의 색 이야기. 색은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예요. 세계 254개국 국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색은 뭘까요? 바로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은 혁명으로 흘린 피를, 파란색은 바다와 하늘, 그리고 충성을, 흰색은 평화와 순수함을 상징하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 국기가 이 세 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보라색은 거의 안 보이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라색이 과거엔 너무 귀하고 특권적인 색이었기 때문이에요. 화폐에서도 색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미국 달러를 그린백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나요? 이 이름은 남북 전쟁 중 위조 방지를 위해 녹색 잉크로 양면 인쇄된 지폐에서 유래했어요. 캐나다에서 개발한 특허 녹색 잉크는 야자 수입으로 만들었다는 소문까지 돌며 위조가 어려운 상징이 됐죠. 색이 경제적 신뢰를 지키는 도구가 된 거예요. 본문 6일상 속 색의 실용성. 색은 일상에서도 우리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여줘요. 작업 현장에서 안전모색으로 직종을 구분하는 거 아시나요? 목수는 노란색, 엔지니어는 파란색, 감독은 흰색 안전모를 쓰죠. 이렇게 하면 관리자가 멀리서도 누가 뭘 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색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현장의 체계적인 관리 도구예요. 도로에서도 색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빨간색은 정지, 주황색은 공사 중, 노란색은 경고를 의미하죠. 초록색 표지판은 출구나 길 안내, 파란색은 식당이나 휴게소, 갈색은 관광지를 알려줘요. 밝은 색은 어떤 배경에서도 눈에 잘 띄고 초록색이나 파란색은 흰색 글씨와 대비돼 밤에도 선명하게 보여요. 항공기 블랙박스도 색의 실용성을 보여줘요. 이름은 블랙박스지만 실제로는 밝은 주황색이에요. 왜냐? 사고 현장에서 쉽게 발견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블랙박스는 비행기 꼬리 부분에 설치돼 추락 시 충격을 덜 받고 주황색은 수색 작업을 빠르게 도와요. 색이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본문 7 상징과 전통의 색. 색은 문화와 전통에서도 강력한 상징이에요. 파란 리본,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란 리본은 최고의 최고를 뜻해요. 16세기 프랑스 앙리 3세가 성령의 기사단에게 파란 리본을 수여한 데서 유래했죠. 오늘날엔 4H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이들에게 주어지고 심지어 요리 이름 르코르동 블루에도 쓰여요. 파란색은 명예와 우수성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갈색도 특별한 상징이 있어요. 카푸치노 커피 이름은 카푸친 수도사들의 갈색 수도복에서 왔어요. 이 수도사들은 흑색 수도복을 입어 더러움을 가렸고 뾰족한 두건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했죠. 심지어 갈색 두건을 닮은 원숭이를 카푸친 원숭이라고 부른답니다. 투르 드 프랑스의 노란 저지는 어떨까요? 이 대회에서 선두주자는 노란 저지를 입어요. 1919년 대회 후원 신문사 로토가 노란 용지에 신문을 인쇄하던 걸 홍보하려고 시작했죠. 이제 노란 저지는 우승의 상징이 됐어요. 색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전통과 명예를 담는 도구라는 점, 정말 멋지지 않나요? 본문 8색의 기원과 일상의 흔적. 색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 흔적을 남겼어요.
빨간 글자의 날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이 표현은 특별한 날을 뜻해요. 로마 시대 중요한 날짜는 빨간 잉크로 표시됐어요. 성자의 날이나 축제일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오늘날도 공휴일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쓰죠. 심지어 옛 문서에선 새 단락의 첫 글자를 빨간색으로 써서 루브릭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중요한 날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는 것도 이런 전통에서 왔을 거예요. 노란 전화번호부도 세계 기발한 활용이에요. 1883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흰 종이가 떨어지자 루번 도넬리가 노란 종이로 전화번호부를 인쇄했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노란색이 더 잘 보인다고 좋아했죠. 이후 옐로우 페이지는 전 세계로 퍼져 사업장을 찾는 데 없어선 안 될 도구가 됐어요. 색이 단순한 우연에서 시작해 세상을 바꾼 거죠. 마무리. 여러분, 오늘 책 컬러에 물들다를 통해 색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탐험해봤어요. 이발소 간판부터 국기, 패스트푸드점 로고, 심지어 블랙박스까지. 색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 행동, 역사, 문화를 움직이는 강력한 언어라는 걸 알게 됐죠. 이 책은 색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렌즈를 선사해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블로그에서 컬러에 물들다 요약 PDF를 무료로 다운받아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어요. 그리고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색의 마법에 푹 빠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